안녕하세요. 전기사관학교 조교수입니다. 앞에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영상이고요. 역대 합격률은 앞에 영상에서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 영상은 2번 전기기능장 등급에 관한 것과 3번 전기안전관리자에 관한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전기기능장 등급입니다. 전기기능장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전기기술인협회가 있고요. 그리고 전기공사협회도 있습니다. 물론 전기공사협회와 좀 연관이 있는 신호협회도 있고요. 전기철도협회도 있고 엔지니어링협회라든지 여러 가지 협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좀 많이 주변에서 볼 수 있고 실제로 경력수첩을 발급받는 곳이 대부분 전기기술인협회와 전기공사협회이기 때문에 이 협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두 협회에서 경력수첩을 신청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고요. 발급받는 것과 관련해서 등급을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기공사협회 기준으로만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능장을 취득하면 바로 특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급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전기공사협회다. 물론 이 전기공사협회는 이 성급이란 걸 하기 위해서는 초급, 중급, 고급 올라가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성급 교육이라고 1박 2일짜리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기술사 또는 기능장을 취득하시면 교육 없이 특급이 바로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고급은 이제 필요가 없죠. 특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나머지 고급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플러스 경력이고요. 중급 또한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경력입니다. 경력 기간이 조금 틀리네요. 당연히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기간은 길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간만 채우면 고급까지는 갈 수 있다. 고급만 가면 전기공사협회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모든 공사를 할 수 있는 게 고급입니다. 고급. 모든 공사를 할 수 있는 게 고급. 굳이 특급까지는 필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전기기능장을 딴다면 특급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전기공사협회 다른 초급 같은 경우는 기능사만 있어도 되니까 큰 의미는 없고요. 기능사 같은 경우는 이제 취득을 하고 기능사를 취득한 날부터 또는 초급을 받은 날 둘 중에 하나 빠른 날이 있을 거예요. 경력으로 초급을 받았던 안 그러면 자격증을 빨리 취득을 했던 그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부터 경력이 100%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자격증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은 아무거나 빨리 하나를 먼저 취득을 하시고 기능장을 취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기 기능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7년의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산업인력관리공단 기준으로 그건 채워놔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은 초급을 받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하게 됩니다. 그건 경력 사항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엔 기능사 자격증이나 이런 자격증,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이 없으면 승급을 할 수 없습니다. 경력이 100년이 돼도 초급에서 멈춰 있게 됩니다. 경력에 관한 사항은 물론 이 기간만 잘 채우시면 되고요. 물론 이게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은 50% 먹을 수 있다. 50%. 물론 40%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업무를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기기술인 협회 기준은 전기공사협회보다는 한 단계 낮습니다. 전기공사협회는 특급인데 전기기술인 협회는
기능장 플러스 경력 2년입니다. 이 2년 경력도 취득 후 2년입니다.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 기능장을 취득하려면 경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 2년은 다 채워지실 겁니다. 그래서 기능장을 취득하시면 곧바로 고급을 신청하실 수 있다. 여기에 말하는 경력 2년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고급 받았으면 된 건데 굳이 왜 또 중급이 필요할까 싶은 생각도 들겠지만 중급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기능장을 따면 보통 경력이 2년 이상이 아니라 보통 4년이 아니라 한 7년, 8년, 뭐 10년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50% 받는다 치더라도 2년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고급이 됩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 전기기술인 협회에서도 기술인 수첩 설계 쪽이 있고요, 감리 수첩이 있습니다. 감리를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은 조금씩 틀리니까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리 쪽은 안전 쪽이 특화되어 있는 거죠. 안전. 그래서 이 기술사도 보면 전기안전은 감리 수첩에 특급을 받을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전력기술인 수첩, 그냥 일반 전기경력 수첩이라 그럴게요. 전기경력 수첩, 감리 수첩, 공사협회 수첩, 이 자격증에 특급을 받을 수 있는 기술사는 발송대전, 전기용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건축전기 설비가 있다. 그리고 공사협회에서는 여기에 말한 네 가지를 포함한 산업계측 제어 기술사, 원자력 발전 기술사, 전기안전 기술사 같이 특급을 받을 수 있다. 기능장은 모든 데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사 자격증은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이런 부분들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게 한동안 예전에는 좀 시험이 좀 수월해서 많이 도전을 하셨는데 다시 좀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능장을 취득하기 전에는 우선 수첩을 만들어 놓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밑에 기능사 보시면 철도 전기 신호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철도 신호 기능사, 전기철도 기능사로 나뉘어져 있던 게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기능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입니다. 두 번째 주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기술인 수첩 등급하고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기안전관리자는 발전, 송전, 변전, 그리고 배전, 자가수용 설비, 비상용 예비 발전기 설비를 운용함에 있어서 법률에서 정해놓은 선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 기준에 전기안전관리자가 들어가겠고요. 발전설비, 송전, 변전, 배전 설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가수용설비, 그리고 비상용 예비 발전기 설비, 보통 이런 부분들은 뭐 아파트 정도 보면 되겠죠. 자가수용 설비는 이제 직접 수배 전반이 있어 가지고 고압을 인가받는 그런 설비들을 얘기하고요. 그런 설비 내에 있는 또 예비 발전기들이 있을 겁니다. 정전시를 대비한 예비 발전기가 있는 곳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된다. 설비들 1개, 2개, 3개 정도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3개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단 발전 설비만, 여기 두 번째 10만 볼트 미만의 2000kW 이상일 때
아래 조건이고요. 나머지들은 그냥 전압 기준만 가지고 있습니다. 전압 기준만 가지고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전기기사도 있지만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 경력 2년 이상입니다. 이건 이전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이전 경력이 전기안전 선임을 했던 경력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있으면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상 시설 관리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힘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기준들 좀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 삼아 우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선임 인원도 필요하지만 보조원도 필요하다. 보조원은 보조 선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선임을 못 걸더라도 선임을 대신 걸지 못하는 기준이라 하더라도 여기 보조원 자격에 보시면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기 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면 보조 선임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인원이 전기 2명 또는 용량에 따라서 틀리니까 전기 2명, 전기 1명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송, 변, 배전 설비 같은 경우는 3명, 2명, 1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가 수용 설비, 비상용 예비 발전기 설비 같은 경우는 2명, 1명, 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참고 삼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능장을 취득했다고 해서 설계사 면허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기사 자격입니다. 기사 자격 2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 산업기사 5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에게는 설계사 면허 자격을 줄 수 있습니다. 기능장은 되지가 않네요. 여기에서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와 기사 자격은 앞에서 보신 거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원 같은 경우도 경력이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경력이 없으신 분들은 보조 선임으로 많이 들어가십니다. 그렇게라도 하셔가지고 자격을 갖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 안전 관리를 하시겠다고 전기 기능장을 취득해서 회사를 그냥 그만두시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낙동강 오래할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기기능장 역대 합격률과 협회의 등급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좀 살펴봤는데요. 항상 이런 물음표를 가지고 전기기능장을 포함한 다른 자격증이라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하신다면 언제나 결과가 좋을 때만 있진 않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실 거고요. 이런 질문을 가졌을 때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잘못된 정보를 좀 걸러내는 이런 능력도 좀 키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짜 뉴스를 걸러내듯이 이렇게 좀 걸러내실 수 있는 이런 변별력을 좀 가져 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사관학교 조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